빚내서 나라 살림이라. 이런 최악은 처음. 무슨 말일까요? 진짜 대한민국은요, 경제 주체들이 빚더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빚더미가 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 살림도 지금 빚내서 한다는 거예요. 와,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참 나라 살림은 정치적으로 그냥 퍼주기 하다 보니까 개판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국고채 발행 규모입니다. 국고채라는 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온다는 뜻이잖아요. 채권을 발행하면 이자를 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지금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국고채 발행 규모가 101조 7천억 원이 101조 7천억 원. 그런데 2025년 2025올해입니다. 197조 6천억 원이에요. 거의 2배가 됐죠. 거의 2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외국한 평형기금도 지금 채권을 20조 정도 합친다고 하거든요. 20조. 그러면 217조 6천억 원이죠. 여기다 추경이 20조가량 된다고. 20조. 적게는 민주당 이야기하는 하는 대로 하면 34조고요.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227조 6천억 원. 227조 6천억 원의 국고채를 발행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인 일입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2025년 197조 6천억 원도 진짜 최악이거든요. 국고채 발행이 가장 많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외국한 평형기금도 뿌려야 돼. 여기에 추경도 뿌려야 돼. 나라 살림 거들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 제도는 고치지 않고요. 제도는 고치지 않고 자꾸 퍼주기만 넣으니까 빚내서 계속 꼬라박아야 돼요. 빚내서.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부터 대한민국은 경제가 망쳐졌다. 나라 살림이 망쳐졌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현실이거든. 보세요. 2019년에 국고채 발행 순정액이 44조 5천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20년 115조 3천억 원이에요. 2021년 120조 6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97조 3천억. 엄청나죠?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빚이 많잖아요. 빚이 많잖아요.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나라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나라가 빚이 많아지면요, 이자 내는 게 너무 크게 되고, 이자 내는 게 크게 되니까 이게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만들 수가 없어요. 미국이 지금 보호무역주의를 왜 쓰는데요? 왜 관세를 15% 20% 올리는데? 국고가 거들났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관세 올려서 국고부터 채우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거든요. 우리는요 국고가 거들났는데 더 거들내고 있습니다. 더 거들내고. 국고가 지하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더 뿌리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말입니다. 국고가 이렇게까지 나가면 진짜 최악이에요. 이런 최악은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최악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국채를 발행하면 나한테 피해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라가 갚으면 되니까. 아닙니다. 세금 나는 세금 안 되니까 나한테 피해 없다. 아닙니다. 왜 아니냐. 여러분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발행할수록요 기본적으로 대출금리가 올라가요. 채권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국고채 금리가.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3전반기의 국채금리는요. 2024년 3월 14일 기준으로 2.597%예요. 많이 떨어져 있죠. 과거 2022년 10월 21일에 4.495%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2024년을 보십시오. 지금 12월 2일부터 2.551%인데 그때하고 별로 다른 점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이 있죠. 많이는 아니지만 올라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 채권을 사주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자 많이 줄게 사줘. 액면가 할인해 줄게 사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자 많이 줄게 사줘가 되는 거예요. 이자 많이 줄게 사줘 이러면 이자를 그만큼 올려야 돼. 이자를 올라가면 여러분 이게 3년물 국채금리는 통화정책의 민간금리거든요. 통화정책하고 아주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75%까지 낮췄어요.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중물을 붓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돈 빌려서 써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국고채를 많이 발행하잖아요. 이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효과를 못 봅니다. 대출금리가 싸져야 되는데 대출금리가 안 싸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 중에 돈 빌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대출금리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하죠. 기준금리는 많이 내려가는데 지금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하면 0.75%포인트가 내렸는데 내 대출금이 0.75%포인트 내렸느냐? 안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빚이 많으니까. 세금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게다가 추경까지 실행을 하면 여러분 그만큼 최악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잘 몰라요. 돈 뿌리면 그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 뿌리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뿌릴 거예요. 포퓰리즘이 대한민국을 계속 강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강타가 결국은 여러분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를 이자를 많이 낸다는 뜻이 금리를 인하해도 금리가 인하되지 않고 내 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이유입니다. 그만큼 최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투자의 기회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갖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부동산도 좀 사고 주식도 좀 사고 채권도 사고 외환도 사고 금도 사고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도 사고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많이 발행하다가 보니까 이게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요.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더 많이 이자를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회 요소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진흙밭에서 연꽃이 피는 그런 느낌은 들죠. 진흙밭은 나라 부채가 엉망이라 이제 막 터질 수도 있는데 이런 와중에 투자할 기회가 있다니까. 연꽃은 거기에서 쑥 올라와서 꽃을 화려하게 피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채권 투자에는 기회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 채권 시장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참 경제는 요상하죠. 한쪽에 이게 이익이 있으면요. 다른 한쪽에는 반드시 피해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다가 앞으로의 문제점 말씀을 드리면 국고채 발행 잔액은 계속 늘잖아요. 2023년까지 보면요. 전체 발행 잔액은 1016조 1000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아마 2024년은 더 늘었을 겁니다. 연간 발행 규모가 지금 158조 4천억 원이니까 좀 더 늘었을 거예요. 여기서 순정으로 따지면 계산하면 나올 텐데 그래도 많이 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25년에는 197조 6천억 원이니까 국고채 발행 규모는 점점 늘어나겠죠. 그런 부채는 천정부지가 될 겁니다. 지금 2024년 기준으로 1196조 2천억까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GDP 대비해서 51%를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나라 살림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개판입니다. 나라 살림을 걱정하는 죄송합니다. 또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새끼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 살림을 빼먹는 것은 좋은데 채워넣는 것은 안 한다는 뜻이에요. 참 심각하죠. 결국 말입니다. 결국 채무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국고채를 많이 발행하면 대출금리가 안 떨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채무가 많이 발생해서 나라 살림이 점점 뭐 필리핀의 모양새, 그리스의 모양새, 아르헨티나의 모양새, 베네수엘라의 모양새 이렇게 간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